교재 200 기타 작업 2 차트 문제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차트 문제는 이중축 혼합형이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우리 원형 그래프, 원형 차트 같은 경우도 가끔은 나온다.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중축 같은 경우는, 이중축 혼합형은 기본 차트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묶음 막대, 묶음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를 이거를 이제 계열 변경을 하죠. 이제 분섬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보조축으로 이동하는. 그러면 이제 이중축 혼합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박거상 한심의 앞에 이름이란 글자부터 블록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컨트롤 키 누르고 김민수, 고정혜, 신선혜 5명이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구매실적이니까 거래 구매실적 드래그 요렇게 블록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계속 드래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원형 3차원, 요거는 다 펴지는 거고 다 쪼개지는 거고, 요거는 묶여 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를 이제 변경을 만약에 이거로 바꿔놓으면은 다 쪼개지는 건데, 다 쪼개진 건 다시 이렇게 오므라뜨리면 모아집니다. 모아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B15번째부터 Alt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되죠. 그 다음에 H32까지 H에 32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이제 차트 제목은 변경을 해야 되겠죠. 우수 고객 관리라고 써있네. 우수 고객 관리. 그 다음에 글꼴은 반드시 홈에서만, 그래서 굴림, 그 다음에 보통, 제목은 무조건 굵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얘를 보통으로 처리하고, 크기는 12 줄이네요.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은 빨강으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다음 박거상이라는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하고 여기다가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달아주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레이블, 예, 기타 레이블 옵션에도 있어요. 직접 연결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지금 레이블을 달았는데 레이블을 클릭해 가지고 지금 바깥쪽 끝인가요? 안쪽 끝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타 레이블에 가서 안쪽 끝에, 그 다음에 뭐하고 뭐죠? 백분율이죠? 백분율로 갈아쳐주면 돼요. 지시선 표시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살짝 들어서 앞으로 빼내면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많이 빼줘도 되는데 많이 빼지는 마세요. 적당히 빼시면 됩니다. 근데 범위는 어떻게 해라?
범례는 범례 서식에서 하셔도 되고 상단의 메뉴판에서 범례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넣어주고요. 글자 크기는 홈 탭에 가서 11 굵게. 테두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있네. 테두리는 실선은 넣어주고요. 테두리 색깔은 검정 텍스트 1, 예, 검은 거. 그 다음에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인데 흰색으로, 흰색 배경에. 그 다음에 네온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온은 이 안에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때는 서식에 가서 상단에 있는 서식, 그다음에 도형 효과에 가서 네온, 강조색 1 8포인트, 강조색 1 8포인트 네온. 두 번째 줄에 있네요. 그렇죠? 예. 네온이 이렇게, 예, 겉에 이렇게 둘러질 겁니다. 그 다음에 쪼개지는 건 얼마나 쪼개져라? 15도? 아까 15도 회전하라 그랬나요? 그랬죠? 15도. 이렇게 휘어진다. 라운드가 돼서 나오겠죠. 자, 처음에 클릭하고요. 얘를 한번 더 클릭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만 선택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라고 누르면 레이블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서식, 그냥 컨트롤 1번이죠. 그렇죠? 컨트롤 1번 열어놓으시면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클릭해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이렇게 안하고 클릭하고 다 클릭됐죠? 클릭하면 다시 얘만 선택됐죠? 그리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에 가서 기타 레이블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바로 나와요. 이렇게 서식이. 이때 100분율로 하는 거고요. 값 아니고 100분율로 하고요. 안쪽 끝에 이렇게 했어요. 한꺼번에 처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레이아웃에 있는 레이블에 있는 기타 레이블 옵션이 아까 그 레이블 서식, 그 대화 상자 열리게 그건데,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배운 범위 내에서 클릭하지 모르는 거 아무거나 막 클릭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던 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낯설죠, 솔직히. 자, 원래대로 설명드린다면 이렇게 있었어요. 클릭, 다시 클릭,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다시 클릭, 레이블만, 도형이 아니라 레이블이죠. 그리고 레이블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컨트롤 1번. 그 다음 100분율 값 빼고 안쪽 끝에, 원래는 자동 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끝에, 그럼 얘가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분석 작업 2번 가볼게요. 분석 작업 2번은 기본 작업 2번, 분석 작업 기본 작업 2번에 가서 하반기 잠깐만요. 기본 작업 2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이거 안 했었죠? 자,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 현황표에서 필기 점수가 어디 갔어? 중간고사? 아,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필기. 얘들의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행 전체가 그랬어요. 행 전체가. 그럼 블럭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행 전체가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수식이 들어가서 이때 뭐를 한다? 필기 점수의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누르고, 그럼 달러 위치가 앞으로만 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90점. 그렇다면은 서식에 가서 밑줄을 두 줄로 이중으로, 그 다음에 문의니까 뭐예요? 채우기로 가야 돼요. 채우기로 가서 표준색 연한 파랑. 자, 문의색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기 좀 채우기에 보시면은 배경색이 있고요. 여기 무늬색도 따로 있는데요. 무늬색이 아니라 배경색이에요. 배경색에 있는 연한 파랑이에요. 예. 채우기 색에 들어가면 무늬가 안 나와요. 무늬 스타일이 들어가야 무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늬를 지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무늬 색깔을 하시면 안 되고, 예, 채우기 색깔로 가서 연한 파랑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줄 친 연한 파랑으로 나온다. 확인하면 나왔네. 그렇죠? 예. 그대로 두시고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가서 또 수식 누르고, 이번에는 뭐죠? 90 미만이면 필기 점수에 F4번 키 두 번 누르고 작다 90. 그러면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글꼴에 가서 기울이고, 그렇죠? 기울이게끔 해라 이거죠. 그럼 확인. 자, 90 이상이면 색깔이 들어가고 90 미만이면 기울어뜨리고 이렇게 나오게끔 해라 한 거죠. 해보셨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내 컴퓨터에 가서요. 내 컴퓨터에 가서 우리 실습 파일에 가서 기본 모의고사 가서 여기요. 그렇죠? 정보 처리과 성적 처리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모장으로 열립니다. 얘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했어요. 그렇죠? 닫고 엑셀 화면에다가 기본 작업 3번 A 첫 번째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래요.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고, 다음 쉼표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뭐를 가져오지 말라 하는 건 없네요. 그렇죠? 다음 마침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예, 이름은 정답이 됩니다. 또 하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안 하고 열기를 눌러서,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벗 컴마 리급에 들어가서 엑셀 말고 모든 파일로 바꿔놓고 기본 모의고사에 가면 이렇게 정보 처리과 성적 처리라고 있거든요. 예, 얘를 열기 누르고 구분기호, 쉼표, 다음 마침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우리 엑셀 시험 답안지에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 책의 설명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책에 있는 대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것도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내 컴퓨터 창에서 해당 txt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메모장에 열린 txt 파일을 모두 선택해서, 모두 선택은 컨트롤이죠. 컨트롤 플러스 A 하면 되죠. 모두 선택한 후에 뭐에다 복사. 그 다음에 엑셀 시험 파일, 시험 문제 화면에 어떻게 한다? 화면에 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게 현재 우리 설명이 되어 있는 책 설명이 이거고요. 처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는 이렇게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붙여넣기 하면은 또 있다.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엑셀에서 데이터 도구에는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에 구분기호 설정해주고 마침해주면 돼요. 이 방법이 이제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엑셀에서 열기를 눌러서 모든 파일, 현재는 이제 엑셀로만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 모든 파일로 변경을 하겠죠. 변경을 하면 그 목록에 해당 txt 파일이 보인다. 해당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텍스트 나누기로 설정을 하고 구분기호 설정해주고 마침해주면 돼요. 이때 그냥 마침하면 안되고 어떻게 되죠? 위치 지정을 하고 마침을 눌러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도 위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죠. 근데 A의 첫 번째도 하라고 했으니까 A의 첫 번째도 클릭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A 세 번째도 하라고 하면 A 세 번째도 클릭해 놓고 위치 정해주고 마침해 주면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함수 문제 볼게요. 표준 편차와 분산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올림하라 그랬네요. 올림. 그러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겠죠? 라운드 업을 쓰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에버레이즈는 평균이니까 아니고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니까 아니고요. 모드는 뭐예요? 모드? 는 MOD 뭐라고 돼 있어요? 최빈값. 이거 아니래요. 그렇죠? 우리 모드 쓰면 안 되거든. 그러면 는 STD EV는 표준 편차래요. 오케이. STD EV가 표준 편차야. 그 다음에
는 VAR은 이게 분산이래. SQRT는 루트 제곱근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라운드 업 std ev 가로 열고 영어 점수 블럭 잡고 가로 닫고 컴마 몇 자리에서 올리면 아래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2 쓰면 되겠네. 그렇지 2 됐네. 자 그 다음 분산 는 라운드 업 var 괄호 열고 블록 잡고 괄호 닫고 콤마 2 볼게요. 자동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를 구해서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 아래 올림. 그렇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서 소수 둘째 자리 올림 아래요. 그럼 얘는 분산이니까 이렇게 되죠. VAR이 분산이고 STDV가 표준 편차라는 함수입니다. 이게 생소한 함수일 거예요. 우리 평상시 안 배우거든요. 통계학에서 배우는 건데요. 두 개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분산을 구해서 루트로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와요. 자,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다가 SQRT를 만약에 써주면은요, SQRT를 써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똑같아요. SQRT는 함수가 뭐냐면 제곱글인데, 예. 분산의 결과를 제곱근하면 표준 편차가 된다. 이건 뭐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은 아닌데 어른들이니까 좀 하나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출액의 평균보다 크거나 뭐죠? 내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평균보다 크거나 거래 기간이 5 이상이면 그러니까 if 조건이 이거나 저거이거나 두 가지네요. 그렇죠? 5와 첫 번째 조건은 뭐죠? 내 거가 크거나 같다. 크다. 뭐보다? 에버레이지. 이 매출액의 평균보다 F4번 키 눌러주고 이 평균보다 크거나 컴마 거래 실적이 거래 기간이 5 이상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수 영업소 아니면 뭐 빈칸. 답을 한번 볼까요? 매출액의 평균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거래 기간이 5 이상이면 어떻게 하다? 우수 영업소 아니면 뭐다? 아니면 빈칸.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무득점 경기수 어디에서? 전체에서? 무득점 경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비어있는 게 점수가 안 난 거잖아요. 그렇죠? 빈칸의 개수 세는 거니까 카운트 블랭크네. 는 카운트 블랭크. 그 전체 블록 잡으면 되겠네. 그렇죠? 4경기. 그 다음에 3골 이상 경기니까는 카운트 이프네요. 카운트 이프. 이 전체 중에서 컴마 그거 나갔다 3. 다운표에다 꼭 써주세요. 조건을 쓸 때는 그거 나갔다 3을 다운표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예. 잘 안되시면 중간중간에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거 보면은요. 자,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에 도착하네요. 그렇죠? 제주에 도착하고 있어요. 그러면 9,000원인가요? 지금 블럭을 제가 잡아볼게요. 블럭을 잡았는데 인천은 색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노랗게 칠한 표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는 인덱스 이 블럭 중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게 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노랗게 칠한 부분 G18부터 J의 21번째 중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칸에 있는 게 뭐냐? 두 번째 줄이 인천이고 네 번째가 제주죠. 왜? 인천에 출발해서 제주 도착하는 거니까. 뭐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에 도착하면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네. 이걸 어떻게 해도 된다? 네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줄로 끊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위에 거로 일단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천은 몇 번째예요? 인천은 두 번째죠? 인천이 두 번째잖아요. 제주는 네 번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2라고 하는 것은 요 2는 어떻게 뽑아냈을까 하는 거죠. 2는 어떻게 뽑아냈을까? H-lookup 뭐가? 인천이란 글자가 인천이란 글자니까 얘를 선택해도 되겠죠. 얘를요. 여기 인천이란 글자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H의 28번째 이렇게 써도 돼요. 이 표가 여기 G의 24번째부터 J의 25번째까지 이 표 중에서 컴마 위에가 지역이고 두 번째가 번호니까는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거고 반드시 인천이라는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뭐를 쓴다? 0 쓰는 거죠? 0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긴 달러가 안 들어갑니까? 보통 우리 여기 블록 이렇게 잡으면 달러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 계산하고 말잖아요. 여기에다가 달러가 이렇게 들어가도 달러가 이렇게 송송송송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니까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똑같은 걸 한번 제가 써볼까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H의 I의 28번째죠. I가 지금 제주잖아요. 그렇죠? 제주가 이 표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지역이고 두 번째는 번호니까는 제주에 해당하는 4를 찾아봐라. 근데 제주란 글자가 여기가 지금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게 아니거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컴마 0을 쓰는 거죠. 옵션. 그럼 이제 이거를 묶어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다 한번 묶어서 써볼까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G18부터 이렇게 블럭 잡아서 그랬죠? 몇 번째 H룰급 인천이라는 글자에서 이 표에 해당하는 컴마 2, 컴마 0 컴마 또 H룰급 찾는 거는 뭐다? 제주. 그 다음에 어디다? 똑같은데 컴마 두 번째 컴마 0. 자, 그러니까는 지금 상단에 있는 인덱스라는 함수 안에다가 H루급과 V루급, H루급에 관한 2와 4가 나온 결과를 각각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넣어준 겁니다. 정확하게 9,000원하고 택배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만들어낸 거죠. 얘를 여기다 좀 올려놔 볼까? 이렇게. 네, 인덱스로 해가지고 9,000원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인덱스라는 함수는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블럭에서, 이 블럭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 걸 가져와라 이 얘기입니다. 예. 바둑판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데다 뭘 놔라 이런 거예요. 그게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자체는 되게 쉬워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해당하는 거를 직접 써가면서 그래야 뭘 거기에 나오든 말든 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자, 지금 다음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쾌적 상태가 몇 번 있었느냐 묻는 거네요. 그렇죠? 디카운트 A 골랐으래요. B에 41 B에 41이면 여기네요. 그렇죠? 상태가 쾌적이라고 써놨네. 써놨네. 안 썼어야 되는데 상태가 쾌적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러면 는 D 카운트 가로 열고 뭐야 는 D 카운트 가로 열고 데이터 불쾌주스의 개수를 세볼게요. 조건은 뭐라고요? 아니다. 상태의 개수를 세는 거죠? 상태. 쾌적인지 아닌지 상태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컴마. 조건은 뭐라고요? 상태가 쾌적인데 이때 0 나왔어요. 왜? 상태가 쾌적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잖아요. 이 동네는요. 근데 디카운트를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숫자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디카운트 A를 써야죠. 디카운트 A.
디카운트 A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라고? 앰퍼샌드 며칠 이렇게 출력하래요. 그럼 7일입니다. 3일입니다 하고 나오겠죠. 디카운트를 쓰면은 지금 결과가 상태 개수를 세는 거거든요. 얘가 쾌적인지 아닌지 뭐 심한 돌캐인지 뭔지 하여튼 조건에 따라서 상태에 있는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숫자가 아니라 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디카운트 A를 써야 돼요. 디카운트를 쓰면 어떻게 된다?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없잖아요. 불쾌지수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얘를 디카운트를 쓰고요. 디카운트를 쓰고 뭐의 개수를 세볼까요? 불쾌지수의 개수를 세면 어떨까요? 상태는 쾌적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디카운트를 썼어요. 근데 C의 29번째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C의 20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다. 디카운트 이거 B고요. 디카운트 A를 쓰면 어떨까?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래도 답 나와요. 네.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디카운트를 써도 되고 디카운트 A를 써도 되고 디카운트를 쓸 때는 어차피 불쾌지수의 개수를 세야죠. 조건은 상태가 쾌적이니까 지금 70, 67, 69라는 이 세 가지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디카운트 A를 쓰면 어떻게 돼요? 불쾌지수의 개수를 세도 되고 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 개수, 쾌적 얘를 세도 되고. 네, 디카운트 A를 쓸 때는 글자 항목의 또는 숫자 항목의 개수를 사면 돼요. 어차피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러나 디카운트를 쓸 때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숫자 항목의 개수를 센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똑같이 나왔다. 예, 뭐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분석 작업 1번에 가서 소속 지점별 최소값과 직급별 성과금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소속 지점에 대해서 뭐의 합계를 구하시오, 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시오, 뭐 최소 평균을 구하시오 했는데 첫 번째는 소속 지점별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직급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건이 두 가지죠. 자, 그때는 정렬에 가서 정렬 버튼 눌러서요. 정렬 버튼 눌러서 첫 번째 조건은 소속 지점이고요. 둘째 기준은요. 직급이에요. 얘도 오름차순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부분합 배울 때 그 무슨 아파트별 한의원에서 아파트별 해가지고 거주지역별 해가지고 뭐 했던 거 있었어요. 그때도 조건을 두 개로 물어봤었거든요. 자, 이렇게 정렬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 누르면 강남은 강남끼리, 서초는 서초끼리, 종로는 종로끼리 모이는데 강남은 3급 5급, 서초는 2, 3, 3, 5, 종로는 3, 4, 4 하고 따로따로 정렬되더라 이게. 자,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첫 번째는 소속 지점별로 묶어놓고 지급 급여의 최소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직급별로 그룹하라면 직급이에요. 이거의 평균을 구하래. 뭐의 평균? 성과급의 평균을 구하래.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시를 빼고 하게 눌러주면 된다. 그러면 지점별로 직급별로 해가지고 종류별로 나왔다 이거죠. 이런 문제도 나왔다.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 8월 컴퓨터 판매 현황표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래요. 그러면 얘는 블럭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합계를 제외하고. 블럭을 안 잡고 클릭을 해 놓으면요 합계 영역이 깨져 버려요.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합계는 빼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에 A 17번째 확인. 첫 번째 성명은 필터에다, 사원 코드는 행에다가, 소속 팀은 열에다가, 시그마 값은 이익금의 평균. 이익금의 합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익금에 클릭하고 필드 값을 평균으로. 자, 만들어졌어요. 자, 이동에다 클릭해 놓고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뭐로? 개요 형식으로. 평균은 홈 탭에 가서 쉼표 스타일, 쉼표 스타일로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소속팀에 가서 영업 모두 선택한 거 빼고 영업 A팀만 하게 누르면 영업 A팀만 나온다. 소속팀은 여기에서 모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영업팀만. 다 됐네요.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또 해볼게요. 자바 교재 이익금 F7번 얘가 200만원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판매량을 과연 얼마나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자, 그럼 이익금 자리에다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밑에 수식은 여기고 찾는 값은 얼마? 200만원. 이때 뭐를 바꾸면 된다? 판매량 뒤에 7번째 예. 됐네요. 그렇죠? 단순해요. 원래 값은 이렇게 했는데 얘가 200만원이 되려면 제작비용, 판매량, 매출액이 변동이 돼야 뭐 움직여야만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들어가면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일 수월하죠.
아니면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가 200만원 뭐를 바꾸어서 판매량을 바꾸어서 확인 눌러주면 200만원이 된다. 목표값 찾기는 그냥 뭐 한 2, 3초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기본 모의고사 4번 들어갈게요. 269페이지입니다. 열기 누르시고 기본 모의고사 4회 패스워드는 26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먼저 269쪽 기본 모의고사 4회 269쪽 셀 서식에 관한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셀 서식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뭐 굴림으로 하시오 14포인트로 하시오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요. 셀 서식에서 조건부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조건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어요. 재고량이 여기 재고량이 50 이상이면 30 이상이면은 뭐 폼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다가 뭐 크거나 같다 30이면 뭐 빨갛게 하시오 노랗게 하시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50 이상이 되면은 앞에 00 대시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00 대시 하고 나오게 하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라. 자, 블럭을 잡고요.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는데 앞에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먼저 써볼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해주면은요 셀 서식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알아서. 자, 뭐냐면 이거예요.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조건을 쓸 때는 앞에다가 대괄호를 씁니다. 색상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색상. 다음에 00 대시는 메시지니까 그대로 출력하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30이면 37이면 앞에 00 대시라는 글자가 붙어서 나와라 이거죠. 아니면 하고 표시는 안 해놨거든요. 하고 입력을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죠. 30 이상의 경우에는 00 대시가 붙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크거나 같다 40이면 빨강으로 나오게 하시오. 그래서 G 슬래시 표준 세미콜론 G 슬래시 표준. 이거의 의미는 뭐죠? 이거의 의미는 4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하시오 이 얘기예요. 크거나 같다 40이라면 대괄호 안에다 빨강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이 과거에 나왔었어요. 예. 이게 조금 이제 색다른 문제라서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i의 두 번째 셀이네요. 얘는 몇 월, 몇 년 몇 월 작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YY 두 자리로 몇 년, 그리고 mm월 작성 이렇게 표시하래. mm월 YY년 mm월 작성이라고 표시하래. 그럼 뭐 그게 바뀌겠죠 뭐. 문제 답이 있네요. YY년 mm월 작성 하고 표시하래. 그럼 그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H F4부터 H 12번째, 얘는 오른쪽 들여쓰기를 할 거예요.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떨어져요. 그 다음 B3부터 I3까지는 가로 가운데, B4부터 B 12번째, E 12번째, 얘도 가로 가운데. 예. 그 I4부터 I 12번째까지는 회계에 가서 화폐 단위 없음으로 하시오. 셀 서식은 회계 가서 기호 없음으로 하시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찾지 마시고요. 이런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뭐 회계 가면 회계, 뭐 기호 없으면 기호 없음 선택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 B3부터 I의 12번째까지는 빨간색 테두리죠? 그럼 컨트롤 1번 테두리. 이때 색깔을 먼저 빨강 지정해 주시고 윤곽선 안쪽 윤곽선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 색깔이 들어가요. 빨간색 색깔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왼쪽에서 색깔을 먼저 지정하시고 오른쪽에 와서 미리 설정을 해 주시고 빨간색으로 들어간다. 여기 있는 모든 테두리는 뭐예요? 검정입니다. 여기는 모든 테두리는 검정이기 때문에, 예, 저 밑에 다른 테두리를 누르셔도 되겠지만은 그냥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윤곽선 안쪽 빨간색으로 그러면, 예, 빨간색 테두리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자동차 판매 현황표의 수익금액 영역에서 수익금액 가장 많은 5개. 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상위 또는 하위값 몇 개? 5개. 상위 5개, 퍼센트 아니고요. 5개. 5% 그러면 퍼센트 체크해 주시면 되고, 빼면 5개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2줄, 굵고 기울이고 2줄 확인. 만약에 이 값이 바뀌어서 순위가 바뀌면, 5개의 순위가 바뀌면 알아서, 예, 밑줄 치고 기울어뜨리는 글자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수익금액 블록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상위 또는 하위값만 서식 지정하고 문제지 써 있어요. 예.
규칙 유형은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으로 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상위 몇 개다? 5개. 하위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5%는 퍼센트는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고, 안 하면 개수고. 서식에 가서 굵고 기울이고 밑줄 이중으로, 밑줄 이중으로. 그리고 확인. 그러면 바뀌더라. 기본 작업 3번. 공급 지역이 경으로 시작한대요. 경남, 경북. 판매 수량이 50 이상 100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조건은 B의 17번째 서부터 2의 20번째 요 안에다가 조건을 걸래요. 그러면 써볼게요. 공급 지역이 경으로 시작한다 이거죠. 경별표.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이 크거 하나 갖다 50이고 판매 수량이 작거 하나 갖다 100. 공급지역이 경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판매 수량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100 이하여야 돼요. 같은 줄에 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원 데이터에다 블럭 잡으실 때 주의사항 요렇게 블럭 잡으세요. 안 그러면 필터에 들어서 고급 필터 눌러야 되는데 블럭이 엉망돼요. 블럭이 엉망된다고. 그럼 블럭을 다시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블럭을 잡고 들어가자.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복사 위치는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22번째 확인. 하나만 있네요. 경의 판매 수량 경남 안되고 경기 안되고 경기, 경북, 경남 세 가지 중인데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자, 여기 해보셨죠?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1번으로 갑니다. 271페이지 분석 작업 1번으로 갑니다. 자, 부분합 구하는 문제인데요.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 현황에서 결과별 결과 합격 불합격 평균의 최소값을 계산한 후 지원 부서별 필기 자격증 면접의 평균을 구하는. 아하, 여기는 이제 또 조건이 두 가지로 나오네. 그렇죠? 그러면 정렬 버튼 누르시고 이 동네다 블럭을 선택하셔도 되고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 정렬 버튼 누르시면 알아서 블럭 들어갈 거고요. 이때 첫 번째 기준은 결과. 내림차순 기준 추가. 두 번째 기준은 지원 부서. 얘도 내림차순. 첫째 기준은 결과요. 둘째 기준은 지원 부서인데 정렬 기준은 내림차순을 하라고 그랬어요. 둘 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합격이 먼저 불합격이 나중에. 그래서 같은 합격 중에는 홍보부, 총무부, 영업부, 관리부, 인사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부분합에 가서 첫 번째 기준은 그룹화 항목이
결과별 평균의 함수는 최소값, 평균 점수, 평균에 대한 최소값을 먼저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 이번엔 지원 부서별 필기, 자격증, 면접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이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확인. 그러면 합격 결과를 가지고 먼저 만들고 부서별로 또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그 다른 말은 없죠?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컴활 문제는요, 함수가 아닌 이상은 나머지는 다 문제 표기해줘요. 뭐를 어떻게 사용하라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험들은요, 결과를 보여줘요. 결과대로 만들래, 내가 알아서. 어려워요, 그게. 근데 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알려주니까 편하죠. 분석 작업 2번. 피벗 테이블 작성하는데 이거네요. 데이터가 지금 요렇게 밑에 최저값이라고 되어 있는 건 블럭에서 빼고 알맹이만 블럭을 잡으시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 이때 어디에 달 거냐를 봤더니 기존 워크시트 A 15번째다 하래요. 확인.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급일은 필터, 부서는 행, 비품은 열,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 합계. 자, 그 다음 옵션에 가서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 탭에 있는 옵션 있어요. 피벗 테이블 그룹에 옵션 항목 있어요. 클릭하셔가지고 빈 셀에는 어떻게 하라고? 빈 셀은 별표 하나 넣으세요. 빈 셀에는 별표 표시를 할 것. 그래서 데이터가 비어 있으면 별표, 있으면 있는 대로 결과. 이렇게. 그 다음 분석 작업 3번. 이건 뭘까? 영업이익. 여기 영업이익을 단가가 5,000원이고 수량이 1,000개인데 지출을 했을 때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를 봤을 때는 B8번째 이익은 영업이익률이 여기 이쪽에 2의 세 번째 셀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는 영업이익률이 60%라고 된 자리 있죠? B의 8번째 자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60%라는 기호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이제 블럭을 다 잡으시고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이때 행은 뭐죠? 행은 판매 수량이네. 판매 수량 어디 있어? B의 네 번째네. 그러니까 기존에 1000개인데 1500개에서 이 3000개까지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열 입력은 뭐냐면 열 입력은 지금 지출, 여기 지출이라고 써있네. 제가 이걸 못 봤네요. 지출이라고 써있으니까는
B의 5번째 셀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수량과 지출에 따른 값이 변동이 될 때 제일 밑에 있는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변하네요. 그래서 93%까지 갔다, 뭐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자, 매크로 문제 한번 볼까요? 한국 상사의 상품 매입 현황이라고 하는 표에서 A3부터 G18번째 영역을 상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환 정렬을 만들래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도형을 그려가지고 웃는 얼굴 그려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블럭을 잡고 정렬해 가서 상품명을 기준으로 놓고 오름차순 정렬이라 그랬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렬이 되겠지. 그렇지, 가나다선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웃는 얼굴, F의 21번째, F의 22번째까지. 여기다는 글씨 안 써요. 웃는 얼굴에는. 자,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이때 매크로 이름은 뭐다? 정렬. 기록 누르시고 확인. 그리고 A3부터 G 18번째까지 블럭 잡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기준은 상품명, 오름차순 확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본래는 만약에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짜를 기준으로 되어 있었다고 치면 이제 이 도형을 클릭하는 순간 상품명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매크로는 2의 4번째부터 2의 19번째까지 여기 합계란까지 홈 탭에 있는 쉼표 스타일 찍는 거, 이거를 매크로로 만들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가 있는 핀면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기본 도형 그룹의 세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있는 기본. 그 다음에 G21번째, 여기서부터 G22번째. 여기는 뭐라고 쓴다? 서식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 서식을 딱딱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매입 금액이 쉼표 스타일 들어가게끔 한다. 그럼 이제 서식에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여기는 이름을 서식이라고 쓰네요. 매크로 이름도 서식이고요, 도형에다 글자 쓰는 것도 서식이고요. 대부분 다 그래요. 매크로 이름은 합계고
도형에다가 평균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똑같은 걸 보통 씁니다. 기록 확인 누르시고, 자, 매입 금액 쭉 블록 잡으시고, 자, 쉼표셀 찍어주면은 됐죠? 그리고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아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서식을 누르자마자 어떻게 된다? 짠 하고 이렇게 쉼표셀로 찍혀준다. 지금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 4분기예요. 2, 4분기 표를 자세히 보시면 차트에 4월, 5월, 6월 1팀에 관한 거, 1팀에 관한 거. 그러니까 1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품명이 CPU, 하드, 프린터. 그리고 4월, 5월, 6월에 대한 요렇게. 그러니까 차트 결과를 보시면은 어느 데이터가 포함된지 거기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고요. 자, 블럭 잡으시고, 블럭은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꺾은 선. 무조건 네 번째 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끌고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A의 37서부터 끝에 H의 55까지, H55까지. 차트가 되게 크네요. 그렇죠? 잠깐만. 이 문제가 특이한 게 지금 차트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차트가 있었다는 건데 없었나?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삽입에 가서 꺾은 선에 가서 얘를 하래요. 그러면은 표식 있는 꺾은 선, 차트 종류를, 자, 그래 놓고 나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범위를 책에서는 요렇게 이렇게 정해주고 차트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요,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책이 특이하네. 처음에는 블럭을 이렇게 처음에 잡아서 차트 만들라 그래놓고 밑에 모의고사는 그냥 또 지 멋대로 설명을 해놨네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 자체가 지금 변경하라고 돼 있으면 기존에 차트가 있었던 거를 변경하는 건 그것이 맞는 말인데 기존의 데이터 차트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에 가서 세로 갑축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에 가서 가로 갑축 가로 항목축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세로 갑축은 끌어다가 저 위에다 올려놓으래요. 첫 제목은 1팀 생산 현황이고요. 갑축은 여기 숫자, 갑축은 수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항목축은 뭐라고 되어 있다? 2, 4분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범례는 어떻게? 아래 방향으로 내려놓고요.
도형 스타일,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에 가서 어떤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효과, 강조색, 미세 효과, 보통 효과, 강조사, 보통 효과, 강조사. 두 번째, 제일 밑에 두 번째, 다섯 번째 거,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문제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예, 축 제목을 이동하는 거죠. 축 제목을 이동을 하면은, 예,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건데, 왼쪽에 위로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동일하게 움직일 테니까. 자, 계산 작업 한번 들어가 봅니다. (270 페이지) 270페이지 1번 문제. 전산 커멀 실기 점수가 모두 5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그럼 뭐해라? 합격이라고 하고, 아니면 뭐해라? 불합격이라고 처리하시오. 이렇게 하래요. 그럼 이거네요. 는 if and 전산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커말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실기가 50 이상이어야 되고, 에버레이지 전산 커말 실기가 세개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 엔드 안에다가 다 묶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면 뭐라고 된다? 합격. 아니면 뭐다? 불합격.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문제가 엔드, 에버리지, if 다 썼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전산 과목은 B 세 번째네. 그렇죠? 여기 B의 세 번째고요. B의 세 번째고, 커멀은 C의 세 번째고요. 실기는 D의 세 번째고요. 그럼 얘는 B의 세 번째부터 D의 세 번째까지가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 예.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합격. 네, 나왔네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엑셀로 하실 때는 항상 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를 우리말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문제 자체를 그 가편집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if다, and다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산은 B의 세 번째 셀이고 커멀은 C의 세 번째 셀이고, 그러니까 셀 주소를 한 번씩 더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했으니까는 이제 공식이 바로 들어가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쓴 것처럼 그렇게 명시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나면 아래 표시된 것처럼 척척척 진행이 가능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판매액이 5만 이상인 경우 판매량을 10으로 나눈 숫자만큼 비고에 별표를 입력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자, 모르는 함수가 하나 나왔어요. 모르는 함수가 나왔어.
repeat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rept라고 하는 걸 봤더니 텍스트 넘버 오케이. 함수가 문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repeat 반복하시오. 뭐를? 별표를 몇 개만큼? 판매량을 10으로 나눈 것만큼. 자, 그럼 한번 문법을 볼게요. 는 if 판매액이 5만보다 크다면 repeat 뭐를? 별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기호가 나오겠죠. 판매량을 10으로 나눈 것만큼 하시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공백하시오. 얘를 그대로 여기서 판매액이라는 말이 뭐예요? 책에서 말하는 대로 J3이죠. J3 오케이. J3이 5만보다 크다면은 판매량은 뭐죠? J3인 I의 3이래요. 그렇죠? 이건 I의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판매량이 35개면 3개만큼 별표 나오고 판매량이 20개면 2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00점 맞았으면 어떻게 돼? 10개 나오는 거고 95점 맞으면 9개 나오는 거고. 그래프 출력할 때 참 좋아요. 리피트 한번 써볼게요. 얘는 별표 3개고요 어떤 4개고 어떤 2개. 얘들은 5만이 안 됐네요. 그렇죠? 판매액이 5만이 넘어야 일단은 5만 이상이 돼야 판매량을 가지고 열로 나눠 가지고 개수만큼 별표를 출력하는 건데 해결이 안 됐어요. 예. 요 문제도 참 좋은 문제예요. 간혹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여기 얇은 책자 있지 않습니까? 얇은 책자가 관련도 문제가 들어있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repeat라는 함수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기 관련도 문제 교재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함수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시험에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와 유사한 것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자, 3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네요?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이 2014년 7월 23일날 휴가를 시작하고 6일간 휴가래요. 그럼 언제 출근할 거냐 하는 거죠. 6을 더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출근하는 거거든요. 저 휴가 일수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끼는 게 아니거든요. 별도예요.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되냐 하는 거죠. 볼게요. 는 이데이트는 이데이트? 이데이트는 2014년 7월 23일 전 날짜에 대해서 6개월 후 이거예요. 마이너스 6은 뭐야? 6개월 전. 그러니까 이데이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 FRH가 뭐야? 이거는 날짜와 날짜 두 개가 있어야 돼. 날짜와 시작 날짜와 끝 날짜가 있어서 그 날짜가 그 간격이 1년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그러면 한 달이니까 1년 365일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건데 날짜가 두 개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이 함수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 다음에 위크데이는 뭐예요? 위크데이는 뭐죠? 2014년 7월 23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거 무슨 요일이냐. 그래서 그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를 출력하는 거죠. 이 함수도 아니에요.
자, 함수는 뭐 밖에 없다? 워크데이네 뭐. 워크데이. 자, 워크데이 가로 열고 휴가 시작일 컴마 클릭하고 컴마 그 다음에 휴가 일수 그리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사실은 뒤에 홀리데이 쉬는 날이 언제냐 이거야. 우리 회사는 1년 중에서 며칠 며칠은 쉽니다. 상사기념일 때 쉬고 노동절 때 쉬고 언제 쉬고 그날은 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쉽니다 라고 하는 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엔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거는 이제 휴가 시작일에서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출근일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사실은요 워크데이잖아요. 워크데이니까 휴가 시작일이 아니고요 작업 시작일이죠. 작업 시작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 일수가 있단 말이야. 작업 일수. 그 다음에 휴무 기간이 있거든요. 휴무 기간 이제 이걸 표로 보통 만들어놔요. 표.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2014년 7월 23일서부터 시작해서 35일간 작업해 주세요 이거야. 토요일날 일요일은 빼고 그러면 언제 작업이 끝납니까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날짜를 보면은 밑에 날짜가 있는데 이런 날짜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30일간 공사를 할 겁니다 이거지.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공사 안 하니까는 목금 월화수 목금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4월 5일 식목일도 꼈지 5월 5일 어린이날도 꼈지 6월 6일 현충일도 꼈지. 그게 토요일 일요일이면 무조건 쉬는 거지만 평일이지만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 표가 있을 거라고. 표. 그런 표를 어딘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들도 빼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워크데이라고 하는 함수의 의미인데 그냥 휴가 시작일과 휴가 일수를 해주면은 휴가가 끝나고 언제 출근합니까? 이걸로 대체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뭐 내랑 똑같은 함수만 쓰고 있어요.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한번 잘라볼 거예요. 이 사람은 기획이죠? 그러면 사원 코드 앞에 부서명을 붙이려면 어떻게 돼요? 는 레프트 이 사원 코드 컴마 2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두 개씩 짜리죠. 잘렸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두 글자로 돼 있으면 두 글자를 왼쪽에서 자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 1팀 대시 001 뭐 생산 2팀 001 어디는 영업팀 어디는 뭐 홍보팀 홍보 이런 식으로 글자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레프트는 무조건 두 개를 자를 수는 없는 문제고 우리 시험 문제에도 지금 미드라고 서치 함수가 나와 있어요. 미드라고 서치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미드라고 서치를 어디다 넣어주느냐 하는 거지. 볼게요. 먼저 요거 백이라는 글자 앞에 있는 것만 자르는 거죠. 그럼 요 빼기는 세 번째 있는 거죠. 자, 얘가 제가 기획 2팀 기획 2라고 해볼게요. 기획 2 얘는 생산이고 얘는 특수 영업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세 글자 어떤 거는 두 글자 어떤 건 네 글자로 제가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빼기란 기호가 네 번째 있는 거고 얘는 세 번째 있는 거고 얘는 다섯 번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사실은
왼쪽에서부터 3개를 잘라야 되고 얘는 왼쪽에서 2개를 잘라야 되고 얘는 왼쪽에서 4개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는 MID 가로 열고 이 코드 컴마 1 컴마 모른다 이거야 솔직히. 얘는 3개를 잘라야 되고 얘는 2개를 잘라야 되고 얘는 4개를 잘라야 되는데 요 대시라고 돼 있는 백이라는 기호가 전까지 그거에서 하나 뺀 것만큼만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함수가 뭐냐면 search에 search. 자, 찾는 글자가 뭐다? 빼기 글자예요. 찾는 글자가 빼기 글자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그 다음에 스타트 넘버가 있는데 스타트 넘버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하는 거니까 뭐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빼기가 다 붙어버렸죠? 이 빼기 기호가 네 번째 있잖아요. 네 번째. 그러니까 네 글자를 잘랐고 얘는 빼기가 5번째 있으니까 5개를 잘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하나를 뺀 3개만큼, 2개만큼, 4개만큼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빼기 1만큼 해줘라. 빼기 1만큼.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지금 5번째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은요. 자, 2의 26번째 특수 영업 대시 001이라고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여기는 부서명이 뭐로 들어가냐면 특수 영업이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 영업 1이라고 되어 있으면 결과가 뭐가 된다? 영업 1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요 대시라는 글자가 몇 번째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요 특수 영업 대시는 5번째 있단 말이에요. 5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4개를 잘라야 되니까 그 서치 함수에서 나온 결과에서 하나를 빼준 전까지 개수를 세야 돼. 1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해설에 나와 있어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풀어 보는데요. 제발 이런 함수는 안 나오겠죠?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if, and, vlookup, hlookup, rank,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런 거. 우리 책에 지금 연습하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거 안 나왔잖아요. 모의고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관행도 문제에는 hlookup, vlookup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게 많이 나오니까는 댁에 가셔서 요거 관행도 문제 있잖아요. 요거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 훑어보셔야 돼. 함수만 쭉 풀어보세요. 함수만 쭉 풀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는요. 잘 모르시면 답을 보시고 답을 이해하세요. 먼저 답을 이해하셨으면은 따라서 해보시고 외워서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강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